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연휴 전날 돌아왔습니다. 연휴를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 시장이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테마주 장사 끝났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닥 테마주 장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올해는 장사를 끝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다 연준 때문이라는데 연준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걸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맨해튼으로 가보시죠. 일단 뭐 이렇게 된 거 하나만 꼽자면 뭐 연준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금리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4.55, 뭐 4.56, 뭐 2007년이 4.57이었다고 하던데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5%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결국에 금리가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주가의 멀티플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꿈을 먹고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당겨와서 그때 실적 다 끌어와서 주가를 올려놓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그냥 공식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이 점도표를 이렇게 찍으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뭐 일단 올해도 조금 전망치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오래, 그러니까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연준이 좀 남기고 싶었던 그런 점도표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올해도 금리가 원래 점도표대로면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9월 FOMC가 끝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에이, 올해 연준 금리 못 올릴 거야. 요거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전망치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요 부담감이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연준이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점도표를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냈을 경우에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시장이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공식 정도는 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연준이 이런 행동을 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계속 긴축카드를 놓지 못하느냐. 물가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는 그 목표치 때문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신뢰지수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어요. 간밤에 발표된 미시건대 말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유가 상승의 역설이라고 해서 다른 쪽의 소비를 줄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서 소매 판매가 둔화되면 물가는 계속해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헤드라인 물가가 좀 올라갔죠. 그런데 코어 CPI, 그러니까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를 연준이 계속 본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헤드라인 물가조차도 사실 유가가 가을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는데 최근에 90달러, WTI 90달러 근처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고 100달러까지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이게 계절성에 의해서 유가가 보통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마 연준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나스닥이 최근에 가장 고점이 언제였냐면 7월 19일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10주, 12주 정도가 지났나요? 그동안 나스닥과 반대로 계속 오르기만 했던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달러입니다. 달러가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최근에 105선을 훌쩍 넘었고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의문점을 좀 가졌을 거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달러가 저렇게 독주할 수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시장이 불안해서 이것도 있습니다만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불안해서 유로화와 위안화가 달러를 견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계속 바닥으로 가고 달러만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9월 전망 자료에서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내용, 사실 점도표보다 이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하다. 원래 6월까지만 해도 올해 연준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1%로 전망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그걸 더블로 바꿔버렸어요. 연준이 과연 정말 잘 몰라서 바보여서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난 걸까요? 아마 연준도 이걸 보고 좀 미심쩍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2%대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기는 찍었지만 과연 이게 정말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금리가 이 정도로 빨리 올라갔는데 경기가 그리고 GDP 성장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교과서 상으로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아마도 그걸 화폐 환상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당시에 풀었던 그 무지막지한 자금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냥 돈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에서도 사실 코로나 동안 못했던 것들을 지금에나마 다 뒤늦게 누리기 위해서 다른 쪽의 소비를 좀 줄이더라도 뭐 조금 내가 가심비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비들은 충분히 할 여지가 있고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애초에 그 임금이 조금 높았던 그런 쪽에서는 뭐 경기가 되게 안 나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연준이 거기서 의문점을 가졌을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결국 연준은 경기가 침체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시장이 지금 너무 뭐 연착륙 이런 얘기로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그때 너희 정말 버틸 수 있어? 그 전에 울타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딱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그 리포트입니다. FOMC가 9월 21일이었거든요. 21일 직전에 9월 15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펀드의 매수세가 2022년 3월 이후 정말 최고치, 그러니까 인플로우가 서지 밀어닥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펀드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던 건데 FOMC 이후에 아웃플로우로 바뀌어버렸고 올해 가장 큰 한 주 동안에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경기 연착륙이 아닐 수도 있네. 그래, 경기 계속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경기는 분명히 침체할 거고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살 때가 맞나? 라는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연준은 아마도 그걸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환상이 깨질 수 있음을 그래서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연착륙 기대가 아마 지워질 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대출 중심으로 부채 부담도 확대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소비 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된다면 연준은 그때부터 조금 톤을 다르게 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연휴 동안 딱 하나 보셔야 되는 중요한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이 PCE 물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퍼스널 컨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지금 화폐 환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언제 줄어들 것이냐,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냐, 당장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계속 앞으로 PCE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연준의 의도대로 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톤이 달라지고 어쩌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는 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좀 견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뭐 각자의 생각과 위치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지나가면 바로 실적 시즌이고 지금도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뭐 나쁘지 않은 종목 이런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작은 종목, 이 뭔가 좀 이런 불안과 이런 소음들을 견딜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준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저렇게 기침 소리가 나니까 여의도는 뭐 어쩔 수 없이 알아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독감이 걸린 것처럼 여의도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뭐 추석 연휴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뭐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연말 또 양도세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에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10주 연속 올라가는데 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코스피를 살 이유가 없죠. 예, 원화로 거래되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달러가 10주 연속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당연히 10주 연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에 걸려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도 아마 받고 계실 겁니다. 원화의 저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올라가도 버텨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저력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우리는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게 보일 거고, 그걸 원화에 베팅하는 사람이나 국내 코스피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에게 분명히 어필이 되고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8월 수출 데이터지만 뉴욕에서 연휴 동안 꼭 보셔야 되는 게 PCE라고 했다면 한국에서는 9월 수출 데이터, 이 정도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오히려 수출주들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3분기 실적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환상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그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이슈를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뭐 그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많은 돈을 풀었던 그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끝나는 시점이 아마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턴하기를 기대하는 시점일 거라고 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감내할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수출주 이런 쪽으로 강달러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짜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